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변호사 최강욱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간 자리를 비웠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된 만큼 최강시사 오늘 더 강해지겠습니다. 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농단, 이를 가능케 했던 법원 조직의 구조적 문제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법원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문제의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간 개별위원 차원에서 발의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내에서 이미 여러 건인 걸로 압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이게 이전에 발의된 내용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고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0대 국회 들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한 20여 건의 법원 조직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각각 법관 인사 제도, 또 사법부 독립성 제고, 전관예우 방지 등 법원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한데 대부분 이렇게 좀 부분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예. 네, 이번 그 개정안은 대법원 구성이라든지 사법행정, 인사 제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법원 개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좀 여러 가지로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핵심 내용은 우리 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법원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점들이 있어서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행정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요. 예. 또 대법원 수를 증원해서 상고심의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예. 또 법원별로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판사회의를 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임용 단계부터 분리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법부의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혁신되는 법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게 지금 법원행정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라는 건데 이 사법행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게 됩니까? 네. 그간 사법행정권이 남용되게 된 그 제도적인 근거는 이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거죠. 집중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법행정권을 한 사람이 아닌 다수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에 귀속시켜서 분산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산하에 합의제로 중앙 사법행정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두고 또 현직 법관이 행정업무를 원칙적으로 행정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대법원장을 제외한 11명 중에서 6명은 국회가 최저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찬성으로 선출을 하고 또 5명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서 이렇게 국회 선출위원과 전국 법관 대표회의 선출위원을 적절히 안배해서 시민의 의사와 법관의 의사가 함께 사법행정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2명의 위원이면 대법원장을 제외한 11분의 위원은 전부 다 판사가 아닌 건가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판사, 법조, 법원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법안에 하면. 네. 자, 그런데 국회 추천 인사로 지금 6명을 포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 대법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법원 내부 조직이라면은 이게 이름만 바꾼 또 다른 법원 행정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우려는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도가 기왕에 이제 기존의 그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남용에 대한 반성 속에서 지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예. 또 한 가지 측면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합의제로 하면서 그 구성을 국회 선출위원과 전국 법관 대표의 선출위원을 안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어느 한 출신 집단이 의결을 좌우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름만 바꾼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또 이 사법행정권을 중앙사법행정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중앙에서 일괄해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으로 이렇게 이관시켜서 또 사법권의 지방 분권 이런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여쭤볼 게 고등부장 선발 제도입니다. 지금 법원 관료와의 핵심, 판사 관료와의 핵심이 고등부장 승진을 미끼로 대법원장이 원하는 판결을 하기로 하도록 했다. 이런 대표적인 제도다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는데 이게 폐지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법관 인사제도가 바뀌게 되고 또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법관 인사제도를 보면은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 인사를 임용 단계에서부터 분리를 하고 또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권역별로 법관을 신규로 임용하고 순환 배치하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법원이 법관 인사를 전국 단위 순환 근무체계에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전환해서 고정 배치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대등한 대등재판부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개정안이 계기가 돼서 이런 제도를 빨리 이제 정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법관 관료화 방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법관은 개개인이 독립된 그 재판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급상의 상한은 있을 수 있어도 계급적인 상한은 그 법관 조직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부장을 폐지를 하는 것은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미 고등부장이 돼 있는 이 고위법관들이 반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할 것 같은데. 물론 일부 반발은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 내부에도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은 이미 법조 인원을 지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경력 있는 변호사 중에서 지방법원 판사를 또 선발을 하고 있고 또 고등법원 판사는 좀 더 경력 있는 변호사나 지방법원 판사들 지원을 받아서 별개로 만약에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고등법원 재판부는 실제로 대등한 합의부로 운영을 하고 재판장은 합의부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으면은 굳이 이렇게 고등부장이라는 직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 준비되었다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후퇴됐던 것을 바로잡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눈에 띄는 게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지금 26명으로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법관을 제청하는 사람은 대법원장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권한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대법관 1인당 폭주하는 사건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그대로 숫자만 내리게 될 경우 그 대법원장의 권력만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관 추천 기관을 대법관 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또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법관,
전국 법관 대표가 추천하는 법관, 또 국회에서 추천하는 법관 등 추천 기관도 다양화하고 네. 또 추천 후 위원 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좀 이렇게 넓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법원장이 자기가 개입하는 폭을 네.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개정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개헌의 필요성은 없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물론 헌법 104조 2항에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후보 제청권이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그 법원조직법에도 그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전제로 해서 네. 그 절차로서 대법관 추천회의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또 대법관 숫자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법관 증원 문제는 현행 법률로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질문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해서 추진하신다면서요? 아직 당론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우리 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네.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이제 충격이 크다 보니까 네. 법관 주민 소환제 같은 보다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주신다면. 네. 네, 그 부분도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소환제 문제는 법관의 독립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헌법에 관련된 그렇죠.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고, 네. 또 이번에 개정안에 법관들이 감사관제 도입 문제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이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었습니다.